안녕하세요. 효 원장입니다. 얼마 전에 진료실에 20대 여성 환자분이 오셨었는데요. 고열이 며칠째 지속되고 있었고 낫질 않는다고 오셨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미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보셨었고 열이 왜 나는지 원인을 크게 찾으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 같았고 해열제만 처방을 해서 돌려보냈었던 것입니다. 또 심지어 열이 나는데 좀 안정을 취하라는 의미인지 신경 안정제까지 처방을 해서 드셨던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다가 열이 나고 몸이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저에게 오셨던 것인데요. 환자분께 여러 가지를 여쭤보고 그랬을 때 감기 증상은 전혀 없었고 소변을 보실 때 불편했던 증상들, 옆구리에서의 통증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혈액 검사를 바로 하여서 염증 수치를 봐야 할 것 같았고 또한 소변 검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검사 결과에서 혈류가 관찰이 됐었고 또한 염증 수치가 크게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 추정 진단은 급성 신우염이었습니다. 즉 신장에 세균 감염이었는데요. 물론 복부 CT를 통해서 확실하게 진단이 되겠지만 우선 임상적으로 그 다음에 혈액검사, 소변검사를 통해서 급성 신우염이 합당해 보였고 항생제 치료를 바로 병원에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급성 신우염은 적절한 치료 없이 계속 방치될 경우에 심한 경우에는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위험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분께서 특별히 운이 나빴던 것은 아닙니다. 급성 신우염은 젊은 여성에게서 생각보다 훨씬 자주 접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급성 신우염의 대표적인 증상들, 고열, 복통, 허리의 통증, 옆구리 통증들은 다른 질환의 증상들과 혼동되기가 쉬워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신우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언제 병원을 가야 되는지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신우염은 우리 신장의 세균성 감염입니다. 요로 감염의 일종인데 흔히 말하는 방광염이나 요도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먼저 요로계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장에서는 소변이 만들어지면 요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내려오고 요도를 통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방광염은 이 경로 중 방광이나 요도에만 국한된 감염입니다. 그런데 이 세균이 요관을 타고 위쪽으로 거슬러 올라가거나 드물게는 혈류를 통해 신장으로 직접 도달하게 되면 신장 자체가 세균에 의해 감염되는 것이 바로 급성 신우염입니다. 의학적으로 급성 신우염은 상부 요로 감염으로 분류가 되겠고요. 아래쪽이 감염되는 방광염이나 요도염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균으로서는 대장균이 있습니다. 전체 신우염의 80%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그 외에 흔한 것은 클렙시엘라, 프로테우스, 엔테로박터균, 포도상구균 등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또 중요한 것은 항생제 내성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ESBL 생성 대장균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것이 급성 신우염의 치료를 더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급성 신우염 환자들을 뵙게 되면 대부분 여성 환자들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것에는 해부학적 이유가 있겠습니다. 여성은 요도의 길이가 남성에 비해서 훨씬 짧습니다. 여성의 요도 길이는 약 4cm, 남성은 약 20cm입니다. 요도가 짧다는 건 외부의 세균이 방광까지 도달하는 거리가 그만큼 짧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의 요도 입구는 항문과 가까이 위치해 있어서 장내 세균인 대장균에 오염되기가 쉬운 구조입니다. 또한 성생활이 활발한 또 젊은 여성들에서 요로 감염 발생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성관계는 요도 주변의 세균이 방광으로 들어오는 기회를 또 물리적으로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방광염이 반복이 되고 치료가 불안전하거나 치료 시기를 놓치면 또 결국 신우염으로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위험 인자로는 요로 결석, 전립선 비대, 자궁 탈출 등 소변 배출을 방해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세균이 번식하고 역류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소변이 방광에서 역방향으로 요관 쪽으로 올라가는 상태, 방광 요관 역류가 있겠는데 그럴 때도 신우염의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고요. 또한 면역 저하의 환자들, 당뇨나 에이즈,
또 면역 억제제 복용 중인 분들은 감염 위험이 더 높고 경과도 더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급성 신우염이 왜 다른 질환과 헷갈리는가, 그 이유인데 급성 신우염의 증상이 다른 질환들의 증상들과 겹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급성 신우염의 전형적인 증상 3충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열, 38도 이상의 고열이 갑자기 시작되거나 또한 옆구리 통증 또는 늑골 척추각의 압통, 등의 아래쪽 갈비뼈와 척추가 만나는 부위를 주먹으로 가볍게 두드리면 굉장히 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우염의 특징적인 신체 소견이 되겠고요. 오심, 구토, 고열과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또한 많습니다. 여기에 방광염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뇨통, 빈뇨, 절박뇨, 혈뇨, 혼탕뇨 이런 것들이 함께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환자의 경우처럼 왜 감기로 오인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고열이 나게 되면은 대부분의 환자들은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게 감기 또는 독감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급성 신우염 초기에는 고열을 동반하고 오한, 전신의 몸살, 근육통, 또 피로감이 굉장히 심해지고 처음에는 요로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서 단순하게 감기라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통이나 옆구리 통증을 그냥 단순하게 근육통이나 또 소화 문제로 또 오인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열이 나는 원인을 찾으려는 시도가 없이 해열제만 처방을 받으시면 일시적으로 해열제로 인해서 열이 내리는 것 같지만 감염 자체는 계속 진행이 되면서 염증 수치는 더 올라가고 전신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갑니다. 또한 급성 신우염과 증상이 비슷해서 감별해야 될 또 다른 질환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로 결석이 되겠는데요. 옆구리와 하복부의 심한 통증이 특징적이고 급성 신우염과 비슷하게 혈뇨도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로 결석은 극심한 산통의 특징이고 발열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반면 요로 결석에 2차적으로 감염이 동반되면 신우염이 함께 생길 수가 있어서 그때는 더 면밀한 진단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급성 충수염과도 감별이 필요하겠는데요. 우하복부 통증, 발열, 오심으로 신우염과 가끔 혼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서 나타나는 골반염, 그 다음에 폐렴, 매우 드물지만 심장경색 등 이렇게 감별해야 될 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고열이 지속되는데 원인을 모르겠다면 반드시 혈액검사, 소변검사를 포함한 기본검사와 또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어떠한 질환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발생하는지 꼭 상담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급성 신우염은 어떻게 진단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성 신우염은 우선 복부 CT나 영상을 통해서 진단을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항상 복부 CT를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임상의 증상과 기본 검사 결과를 종합해서 진단하게 되는 경우가 실제 진료실에서는 더 많습니다. 급성 신우염이 의심되는 모든 환자에서 소변 검사와 또 소변 배양 검사를 함께 시행을 하고요. 소변 검사에서는 소변에서 백혈구가 나오는 녹료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소변 배양 검사를 통해서 원인균과 항생제 감수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결과가 있어야 어떤 항생제가 내 신장을 감염시킨 세균에 효과적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항생제 내성이 증가하는 시대에는 반드시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염증 수치, 백혈구 수치 등을 통해서 전신의 염증 정도를 평가하게 되고요. 또한 신장 기능을 평가하고 또 합병증이 없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경미한 급성 신우염의 환자는 영상 검사가 이제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복부 CT 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급성 신우염으로 진단을 하여서 항생제 치료를 하여도 48에서 72시간 후에도 호전이 없고 상태가 더 악화되거나 또한 요로 폐색이 의심되거나 신장의 농양 또는 기종성 신우염 등 같은 합병증이 의심이 될 때 그리고 또 폐혈증 또 폐혈성 쇼크 상태가 진행이 되었을 때 그럴 때는 꼭 CT를 찍어서 급성 신우염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환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게
어떨 때 입원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입원하지 않고 경구항생제로 치료가 되는가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다음의 경우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폐혈증 또는 폐혈성 쇼크가 동반되었거나 38.4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거나 극심한 통증이 있거나 그리고 극도의 쇠약감과 탈수 증상을 보였을 때 그리고 경구항생제를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상태 그리고 요로 폐색 등이 의심될 때는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이런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증상이 경증이라면 외래에서 경구항생제 치료가 가능합니다. 단 외래 치료를 선택을 하셨더라도 약 2에서 3일 내에 반드시 임상 경과를 다시 확인하셔야 하고 호전이 없다면 입원 치료로 전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 신우염의 치료를 말씀을 드리면 치료의 근간은 이제 항생제 치료가 되겠습니다. 항생제는 7일가량 치료를 하게 되고요.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고 48시간에서 72시간 내에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해야 하고요. 이 시간이 지나도 호전이 없고 악화가 된다면 내성균의 가능성, 요로 폐색, 농양 등의 합병증을 반드시 재평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증상이 나아졌다고 항생제를 중간에 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처방된 기간을 반드시 다 지켜서 복용하셔야 합니다. 급성 신우염의 대표적인 합병증들로는 당뇨 환자에서 특히 위험한 기종성 신우염, 이것은 세균이 신장 조직을 파괴하고 가스를 생성하는 상태가 되겠고요. 또한 신장 농양이 있는데 신장 내 고름이 잡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단순 항생제 치료만으로 해결이 안 되고 경피적으로 배농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유두 괴사가 있겠는데요. 신장 조직에 손상이 진행이 되는 상태고 당뇨나 요로 폐색이 있을 때 위험합니다. 그리고 폐혈증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신장 감염이 전신으로 퍼진 상태이고 이럴 때는 또 즉각적인 입원과 정맥 항생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이런 합병증들이 오지 않으려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항생제를 그 다음에 복용 기간을 꼭 지켜서 끝까지 잘 복용하셔야 합니다. 급성 신우염은 대부분 방광염이나 하부 요로 감염에서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하부 요로 감염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신우염 예방의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시고 하루 권장량의 물을 마시면 소변으로 세균이 씻겨 나가게 됩니다. 소변을 너무 오래 참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에 방광 내에 세균이 번식할 시간을 주기 때문에 요일을 느끼신다면 바로 화장실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관계 전후에도 소변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성관계 후에 소변을 보는 것은 요도 내의 세균을 물리적으로 씻어내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위생 습관이 필요한데요. 특히 여성분들은 배변 후에 앞에서 뒤 방향으로 닦으시고 반대 방향으로 닦으면 항문 주변에 대장균들이 요도 입구 쪽으로 밀려올 수가 있습니다. 땀에 젖은 속옷이나 그런 것들은 오래 입지 마시고 갈아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광을 완전히 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뇨 후 잔뇨가 남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조절을 잘 하시는 것이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당뇨 환자에서 급성 신우염은 더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언제 병원을 찾으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열이 38도 이상으로 하루 이상 지속되는데 원인을 모르시겠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을 하시고 특히 다음 증상이 동반된다면 지체 없이 의료기관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이 났을 때 해열제로 열을 내렸다고 치료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열이 왜 나는지 원인을 찾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급성 신우염은 신장의 세균성 감염입니다. 단순 방광염보다도 훨씬 심각하게 다뤄야 하는 질환입니다. 또 여성분들에서 해부학적 특성과 요로 감염에 취약한 환경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고열, 옆구리의 통증, 메스꺼운 증상, 이 증상들이 감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들이 급성 신우염일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의사에게 신체 검사를 받으시고 또 혈액 검사, 소변 검사를 통해서 급성 신우염인지 아닌지 진단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폐혈증, 신장의 농양, 또 신장의 영구적인 손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잘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잘 받으셔야겠습니다. 반대로 제때 진단이 되시고
적절한 항생제를 충분한 기간 동안 잘 복용하신다면 대부분의 경미한 급성 신우염은 완전히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